요즘 국세청에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IP를 추적해서 그 컴퓨터가 어디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그 위치를 판단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계속 내가 오피스를 임차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주소지만 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실제 업무는 다른 데서 보는 형태가 대다수인 거죠. 요즘 국세청에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의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설립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으로 최소 50%, 최대 100%의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내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거점을 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 감면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는 형태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가 관련 본점으로서 기능을 하나, 즉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이 굉장히 좀 발달하다 보니까 비상주 공유 오피스 근처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형태를 파악하고 홈택스에서 우리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IP를 추적해서 그 컴퓨터가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그 위치를 판단해서 본점의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실제 본점으로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서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았다면 해당 공유 오피스에 회의 등의 출입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입출입 기록 같은 게 좀 있어야지 본점에서 내가 업무를 좀 수행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근처에서 식사라든지 접대 등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흔적이 좀 있어야 하겠고요. 해당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메일 발송 등의 업무를 본 흔적이 있으면 비상주이지만 그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유의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무서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예요.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지금 사업자를 내서 너네가 실제 본점을 비상주 오피스로 한 흔적을 좀 증명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너는 비상주 오피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직원 고용은 어떻게 하고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의견 진술을 통해서 한번 좀 제출을 하라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 지금 요청이 온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제출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이 컨셉이 비상주 공유 오피스 자체가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업무 수행한 흔적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네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흔적이 거기 없더라.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IP가 그 근처에서 발급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는 본점이 여기가 아니다 라고 이제 혐의를 가지고 지금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혐의를 저희가 부인하고 여기가 본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미팅 자료라든지 그 근처에서 어떤 업무를 했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면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좀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공유 오피스에 대한 과세 내용은 세무서에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들 지금 소명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세액 감면을 받으신 사업자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좀 미리 구비하시고,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회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용 카드, 그 비상주 오피스라도 우리가 회의실은 잡아서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메일 발송 내역이라든지 그런 업무 본 흔적들을 좀 남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본청에서
공유오피스에서 한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비상주로 많이 이제 사업자를 내다 보니까 실제 이 비상주 공유오피스가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냐라고 이제 국세청 본청에서 각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 세무서에서도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지금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비상주라는 컨셉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만 빌리다 보니까 매일 상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증을 하려면 적어도 뭐 일주일, 뭐 한 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떠한 방문을 통해서 거기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편물이 발송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편물을 내가 주기적으로 찾아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오피스에서 그런 우편물을 다 스캔해서 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방문해서 우편물이라도 내가 이제 수거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방문한 기록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방문한 김에 뭐 식사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거래처 접대라도 하던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구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서 뭐 업무를 본 흔적 같은 것도 같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거기 미팅을 하면 거래처 미팅 그 담당자하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찍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과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을 일주일 남겼다고 된다 안 된다, 뭐 한 달마다 방문한다고 그거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과세관청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이제 조금 접근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명목이 대다수가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감면을 받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 세액 감면을 추징을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추징을 하면서 우리는 그 추징에 대한 납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다른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경정 청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거래처의 상황인데, 실제 창업이 아닌데 창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나왔고, 그 소명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세액 감면이라든지 공제로 충분히 이 세액 감면을 추징하지 않고 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세무서 측에서는 이 혐의로 추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액 감면을 추징을 다 해서 가산세까지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다른 세액 감면 공제를 통해서 그 세액 감면 본세라든지 가산세까지 모두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무서의 컨셉은 이 세액 감면을 전부 다 추징하고 별도로 네가 세액 공제라든지 감면을 받을 게 있으면 별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라 라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